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인허가 의제입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제라는 건 본질은 다르지만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처리한다라는 뜻입니다. 허가의 의제라는 건 특정한 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죠. 의제라는 건 허가뿐만 아니라 인가나 등록, 다른 행정행위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는 허가의제, 인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인가의제인 것이죠. 이걸 다 뭉뚱그려서 인허가 의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허가 의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의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허가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면 민원인에겐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행정청이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행정 절차도 간소화되고 민원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인허가 의제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를 차지해서 사용하는 걸 도로 점령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도로 점령을 하기 위해서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도로 점령 허가를 받지 않고도 도로 점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이죠. 건축법 제11조를 보겠습니다. 제5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 중에 하나가 바로 제9호인데요. 9호는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건축 허가를 받으면 도로 점용 허가까지 같이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건축 허가가 주된 인허가가 되는 것이고 의제되는 도로 점령 허가를 관련 인허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된 인허가와 관련 인허가의 개념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허가 의제에 관련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허가 의제를 하려면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가 의제된다는 건 관계기관의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따라서 법률에 의제된다라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인허가 의제가 되는 겁니다. 인허가 의제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민원인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주된 인허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관련 인허가에 관도 같이 받고 싶으면 관련 인허가 서류도 함께 제출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주된 인허가인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관련 인허가인 도로 점령 허가까지 받고 싶다고 하면 건축 허가에 관한 서류와 도로 점령 허가에 관한 서류까지 함께 제출하는 겁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게 되는데
20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협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민원인에게 인허가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주된 인허가 절차 이외에 관련 인허가 절차도 같이 거쳐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관련 인허가에 관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허가 절차를 두고 있는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이죠.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부 장관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주된 인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절차와 별도로 도시기획법 소정의 중앙도시기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이건 관련 인허가에 관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런 관련 인허가에 관한 절차는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련 법률에서 관련 인허가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그때는 관련 인허가 절차도 거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의 판단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에 관한 요건 여부만 판단하면 될까요? 아니면 관련 인허가에 관한 요건을 구비했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관련 인허가에 관한 요건까지 구비되었는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인허가 의제라는 건 요건 충족 기준을 완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일부 요건이 빠지더라도 인허가 의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절차만 간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인허가에 관한 요건도 함께 구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판례를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관련 인허가에 관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주된 인허가 행정청인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된 인허가인 A 허가가 있고 요건으로는 A1, A2, A3 이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 인허가로는 B 허가가 있는데 B1, B2, B3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이 허가를 신청했는데 A 허가 요건인 A1, A2, A3까지는 충족을 했지만 관련 인허가인 B 허가의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A 허가를 담당하는 A 행정청은 B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주된 인허가인 A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에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 의제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불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인허가 의제가 있는 경우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행정행위가 두 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된 인허가이고 두 번째는 관련 인허가인 것이죠. 그런데 인허가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면 소송의 대상이 주된 인허가인가 아니면 관련 인허가인가 이것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판례의 태도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경우는 주된 인허가에 관해서 거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주된 인허가에 대해서 거부 신청을 하면서 그 거부 사유로 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유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B 불허가 사유를 든다고 하더라도 B 불허가 처분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죠.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 사유로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이긴 하지만 결국 불허가 처분한 것은 건축 불허가 처분입니다. 주된 인허가 처분인 것이죠. 그러니 건축 불허가 처분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된 인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신청을 한 대로 주된 인허가가 이루어졌다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주된 인허가에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3자는 좀 다르죠. 주된 인허가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가 있을 때 관련 인허가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제3자는 주된 인허가와 별개로 관련 인허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을 겁니다. 판례는 이런 상황에서 이해관계인이 의제되는 인허가를 다투고 싶을 때 그러한 의제된 인허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를 허용할 수 있다. 뒷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인허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의제되는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허가 의제라는 건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도로 점령 허가까지 같이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인허가 의제라는 건 절차를 단순화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된 인허가 절차만 받으면 되고 관련 인허가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를 거치게 되고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의 판단 방식을 보면 주된 인허가의 요건과 관련 인허가의 요건을 모두 살피게 됩니다. 만약에 관련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자가 있을 때 소송의 대상은 두 가지 경우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주된 인허가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인허가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는 제3자가 있다고 하면 의제된 허가인 관련 인허가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